안녕하십니까. 김정구 GTV입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우크라이나 키이우 부근 도시 부차라는 곳에서 벌어진 러시아군의 민간인 집단 살해 현장으로 인하여 충격과 분노의 함성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지금 이런 만행에 대해 초강경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눈뜨고 차마 보기 힘들 정도로 끔찍한 광경이 각종 매체와 SNS를 통해서 공개되고 있습니다. 서방세계는 학살 전범을 응징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지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정황이 드러난 이후에 48시간 동안 안에 유럽에서 러시아 외교관 추방이 결정됐는데요. 추방된 외교관이 2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FP 통신은 각국 외교부 러시아 외교관 추방 내용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4월 5일 기준으로 슬로베니아는 33명, 이탈리아는 30명, 스페인은 25명, 덴마크는 15명, 스웨덴은 3명의 러시아 외교관을 자국에서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분노에 가득 찬 유럽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전날 프랑스, 그러니까 4일이죠. 프랑스는 이미 자국의 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한다고 밝혔고, 독일은 정보기관과 연결된 것으로 의심되는 베를린 주재 러시아 대사관 직원 40명을 추방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는 30명, 등 자국에서 러시아 외교관을 내쫓기로 했다고 BBC 등이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에스토니아는 러시아 외교관 7명 뿐만 아니라 러시아 영사관 직원 14명을 추방하고 러시아 영사관을 폐쇄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와 포르투갈 정부도 국가 안보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러시아 대사관 직원 각 10명을 추방했습니다. 스페인 외교부는 국익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 외교관과 대사관 직원 25명을 즉각 추방하기로 결정했으며, 덴마크는 스파이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15명의 외교관을 추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린데 스웨덴 외교부 장관도 스웨덴에서 불법 정보 활동을 한 러시아 외교관 3명을 추방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이날 일부 러시아 외교관들을 페르소나 논 그라타, 이 말은 외교상 기피인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같은 결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EU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추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럽연합과 미국과 영국은 이 극악무도하다, UN 인권 이사국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섰습니다. 리트 트러스 영국 외무부 장관은 키이우 인근 부차에서 벌어진 극악무도한 전쟁 범죄의 증거들을 봤을 때 러시아는 인권 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루마니아를 방문 중인 토머스 그린필드 UN 주재 미국 대사도 UN 인권이사회에 러시아의 이사국 지위를 박탈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수도 키이우 인근 도시인 부차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집단 학살 흔적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부차에서 드러난 러시아의 학살 행위가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키이우 주변 도시를 방문하면서 4일 보로단카 등 다른 도시에서도 러시아군의 이런 끔찍한 만행이 계속 추가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하면서 희생자 수가 부차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으로 단정했습니다. 그래서 푸틴을 전범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EU는 이르면 6일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내놓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러시아는 반대로 뭐라고 했을까요? 러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드러난 민간인 학살 정황은 러시아를 비방하기 위해서 조작된 것이다. 그러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자국의 외교관을 추방한 것과 관련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다.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예고를 하는 거죠. 러시아의 이러한 우크라이나 측의 책임을 씌우는 주장, 이러한 파렴치한 주장에 대해서 뉴욕타임스는 부차에서 지난 1일 촬영된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지난달 9일에서 11일 사이에 민간 위성업체가 촬영한 위성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두 사진을 비교한 뒤에 러시아 점령 때 이미 민간인 시신 11구가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가디언과 AFP 통신은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의 마리우폴, 헤르손 등 남부 도시에서도 민간인이 학살당했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평화협상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평화협상을 지속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만행을 전쟁 범죄와 제노사이드, 즉 집단 학살이죠. 집단 학살로 규정하고 이를 입증하려는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EU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러시아군의 학살 행위에 대한 현장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폰테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 검찰을 지원하기 위한 조사팀을 파견했고요. 유로폴, 즉 유럽 형사 경찰기구입니다. 유로폴과 유로저스트, 유럽 사법기구도 지원을 마쳤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또 국제형사재판소 ICC 여기에 공동조사단에 참여시키기 위한 협의도 지금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폰테어 라이엔 위원장은 이번 주 키이우를 방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미첼 바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부차의 민간인 시신을 모두 발견해서 정확한 사망 원인을 알아내고 증거 보존을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진상조사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저지른 민간인 집단 살상 행위는 전쟁 범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1998년 60개국이 채택하고 있는 국제형사재판소의 로마 규정에 이런 내용이 담겨있죠.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관심사가 되는 범죄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도주의에 반한 범죄 및 침략 범죄로서 기소된 개인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재판할 권한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인 ICC의 검사 카림 칸이라는 분은 이미 우크라이나의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개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잠재적 가해자의 수를 고려할 때 이럴 경우 국제재판은 국가 차원의 조치로 보완되어야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BBC가 보도를 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국가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이겠죠. 한편으로 영국 군사전략가인 마이크 라이안은 1950년 이스라엘이 나치와 나치 협력자 처벌법을 만들어 나치 재판을 했던 전례가 있다며 우크라이나도 이러한 국가적, 국제적 메커니즘을 이렇게 조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국내 국제적 양방향 경로를 택해서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부차와 같은 곳에서 민간인 살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어서는 안 되고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는 도시와 그 주민들을 고의적으로 표적으로 삼아서 살해하도록 명령한 러시아군 지휘 계통 전체를 찾아야 하며 그리고 이러한 잔악행위의 대부분이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과 그의 보좌관들도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라고 BBC에서 밝혔습니다. 인류 평화와 행복 추구의 인간의 기본적 권한을 짓밟아버린 이러한 반인륜적 전쟁 범죄를 인류 사회가 절대로 용인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책임자를 그냥 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